그날 중국의 최고 명문 국제학교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를 지배했던 암묵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졸업을 앞둔 전교생 앞에서 한 학생이 외친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오만함의 거울이었음을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거대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들,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중국 최고 명문 학교의 미래 리더 엘리트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이름은 각각 리안, 리위안, 그리고 장윤밍인데 저희 셋은 모두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가문의 자제들입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저희에게 그저 인기 많은 드라마나 아이돌이 나오는 나라, 혹은 저희 부모님들의 사업과는 별 관계가 없는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곳을 방문해 그들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이는 저희에게 매우 지루하고 형식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저희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 같은 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비행기 라운지에서부터 저희는 한국에 대한 오만함과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리위아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련 기사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여기 봐.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것들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놨는데 실상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잖아. 이런 곳에 와서 뭘 보고 배우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에 장인밍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러셨어. 이번 방문도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셨어. 형식적으로 보고서나 대충 작성하고 돌아가면 된다고 하셨지. 저희는 마치 한국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신이라도 된 양 굴었지요. 저희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도 저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리위아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교류 프로그램인데 비행기나 제대로 된 걸 태워주는지 모르겠네. 사실 저희가 탑승한 항공기는 한국의 국적기로 최신형 항공기였지만 저희는 그 사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이착륙을 경험하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라는 식으로 서로를 부추기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리위안과 장윤밍의 시니컬한 시선에 동조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을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존재로 규정짓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은 저 역시 한국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오만함과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심지어 승무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할 때도 저희는 거만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도 굳이 영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의 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고 도로 상황 또한 매우 원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베이징도 마찬가지야. 뭐 특별할 것도 없네. 리위안이 퉁명스럽게 말했죠.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공항의 크기나 첨단 시설, 그리고 도로의 깨끗함 등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어 저희 가문의 사업에 이점을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한국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희의 선입견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리위아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자기들만의 기술이 아니라고 라고 비꼬았습니다. 장윤밍 역시 맞아. 겉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일 뿐 내실은 없는 나라야 라고 거들었죠. 저희는 숙소로 향하는 길 내내 한국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건물들의 디자인, 심지어는 공기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오만함은 저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편견은 저희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겉만 보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저녁 식사를 위해 거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 저희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리에 깔린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였습니다. 저희는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통신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리위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다운로드 속도가 말도 안 돼. 우리 베이징에서라면 한참 걸릴 텐데.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것도 뭐 한두 군데만 이런 거겠지. 전시용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어? 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장윤밍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이런 초고속 통신망은 우리 같은 대기업이나 쓰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 숨겨진 음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길을 걸으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매우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신호 체계 또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베이징에서 겪었던 극심한 교통체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역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정부에서 다 통제하고 있는 거겠지. 리위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장윤밍 역시 우리 베이징은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거들었죠. 그들은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갖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결국 한국의 음식점 대신 저희가 원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통신망을 이용해 저희가 가져온 노트북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저희의 예상대로 인터넷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리위아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여러 개의 고화질 영화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으며 이거 봐, 정말 미친 속도야. 말도 안 돼. 라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이런 속도는 우리도 원하면 만들 수 있어. 다만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이지. 라며 자신들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지요. 지하철역은 매우 깨끗했고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뭐 이 정도는 우리도 다 해. 라고 말하며 애써 감탄을 누르려 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통신 속도는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리위아는 정말 이상하네. 지하철 안에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올 수가 있나?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장윤밍 역시 이건 뭔가 조작된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면서도 한국의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들이야. 내실이 없다고. 리위안이 말했어요. 맞아.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보고서 쓸 필요가 없어. 장윤밍이 거들었죠. 저희는 한국의 모든 것을 비난하며 저희의 오만함을 정당화하기 바빴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한국의 우수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어 저희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인 면을 애써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한 IT 기업을 방문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탄 차량은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희 기사님은 다행히도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막았지만 그 바람에 저희 차량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고 리위아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의 불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도로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신속하고 질서 있게 통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리위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이봐, 이상하지 않아? 사고가 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는 거야? 장인밍도 동의하며 정말 이상하네. 우리 베이징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꼼짝없이 막혔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사고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대의 견인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주변 차량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대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멈춰서 사고 현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가 탄 차량의 내비게이션에는 이미 실시간으로 사고 발생, 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리위아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장인민 역시 이런 교통 통제 시스템이라면 우리 베이징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있겠어. 라며 경악했죠. 저희가 더 놀랐던 것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사고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위아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 라며 흥분했죠. 장인민 역시 우리 아버님께서 한국은 것만 번지르르 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내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한국에 대한 저희의 편견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낮에 겪었던 사고 현장의 충격적인 광경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방으로 리위안과 장인민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리위안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죠. 큰일 났어. 이안, 큰일이 생겼어.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윤밍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저는 그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셋은 곧바로 다른 친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첸웨이였습니다. 첸웨이는 저희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었는데 그는 저희와 같은 가문의 자제는 아니었지만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첸웨이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첸웨이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있었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리위아는 첸웨이의 상태를 보고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희는 구급대원에게 첸웨이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구급대원 역시 저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리위아는 짜증을 내며 우리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님께서 중국에서 최고 재벌이신데 당장 최고의 의사를 불러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저희의 말을 무시하고 첸웨이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은 매우 혼잡했고 저희는 첸웨이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의사들은 저희의 말을 무시하고 첸웨이를 치료하기에 바빴습니다. 리위아는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님께서 중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이사장이신데 당장 최고의 의사를 불러와.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저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첸웨이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저희의 막강한 자본과 인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그때 저는 첸웨이의 증상이 저희가 베이징에서 겪었던 어떤 환자의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환자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은 뇌의 혈관이 막히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매우 희귀하고 치료법 또한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저는 첸웨이의 증상이 그 환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첸웨이가 그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저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희는 결국 첸웨이를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저희 아버지께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첸웨이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희의 막강한 자본과 인맥은 한국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죠. 저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후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병을 치료하겠어? 당장 우리에게 비행기를 태워줘. 리위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희는 첸웨이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에 대한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얕잡아 보았고 그 결과 저희는 저희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첸웨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은 긴급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절망에 빠져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의 막강한 자본과 인맥은 이곳 한국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저희는 오직 한국의 의료진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위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아버지께 전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님, 첸웨이가 쓰러졌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런데 이곳 의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의 신분을 밝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이야?
당장 최고의 의사를 불러서 첸웨이를 중국으로 데려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줄 테니. 라고 소리치셨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옆에 앉아있던 한 나이 지긋한 의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리위아는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를 붙여주지도 않고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대체 얼마나 후진 겁니까? 그의 말에 그 의사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환자는 매우 희귀한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 의사분의 말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베이징에서 겪었던 그 환자의 병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은 매우 희귀하여 진단조차 쉽지 않았는데 한국의 의료진은 단시간에 그 병을 진단해냈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장윤밍은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게 정말 존재합니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의사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병원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저희 병원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 의사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환자의 뇌혈관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저희가 개발한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이라니. 저는 그제야 한국의 의료기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 의사분에게 로봇 수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의사분은 저희에게 로봇 수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은 의사의 손동작을 정밀하게 재현하여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 수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여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첸웨이의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한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죠. 저희는 그동안 한국을 얕잡아 보았고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진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리위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아버지께 전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님, 한국의 의료기술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으로 진단하고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리위안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되물으셨어요. 로봇 수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불과해. 그들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리위안은 아버지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첸웨이의 뇌를 3D로 스캔하여 수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리위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화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윤밍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안,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 한국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배웠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악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저희가 배워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죠. 그때 저희의 옆에 앉아있던 한 간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술 성공률은 99%에 달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환자의 수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국의 병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원격으로 수술을 참관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 이어 이제는 원격 수술 시스템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분의 안내에 따라 모니터 화면을 통해 첸웨이의 수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로봇 팔이 첸웨이의 뇌혈관을 정밀하게 치료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로봇 팔의 움직임은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위아는 이건 예술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며 감탄했어요. 장인민 역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희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술이 끝났을 때 저희는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의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희의 편견 때문에 죄송합니다. 리위안이 말했죠. 그 의사분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체내이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예상치 못한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교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학교의 교사들이 한국으로 급히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다그쳤어요. 너희들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체내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했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저희가 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교사들에게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으로 진단하고 로봇으로 수술을 합니다. 체내이는 그들의 기술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교사들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너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것을 본 거다.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불과해. 너희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한국에 홀린 것이냐. 그들의 말은 저희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사들은 저희에게 베이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들은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체내이는 우리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치료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당장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더 알고 싶었고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교사들에게 선생님, 저희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교사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너희들은 지금 중화 사상을 잊었느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온 엘리트들이다.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에서 뭘 더 배운다는 것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죠. 저는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는데 교사들은 여전히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그때 체뇌이의 아버지가 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체뇌이를 살려줬구나. 정말 고맙다. 나는 너희가 한국의 의료기술 덕분에 체뇌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의 보고서를 받았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더구나. 나는 너희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저는 체뇌이의 아버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희의 말을 믿어주었고 저희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체뇌이 아버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그건 그저 체뇌이 아버지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일 뿐이다. 우리는 너희를 베이징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의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저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진실과 그들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스승이었지만 그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스승이었고 저는 그들을 존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저희와 교사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저희의 깨달음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저희가 체뇌이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너희는 체뇌이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 이는 우리 학교의 명예와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다. 체뇌이의 병은 우리가 은폐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저희는 분노했습니다. 리위아는 선생님, 저희는 체뇌이의 생명을 살려준 한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왜 그런 훌륭한 사실을 숨기려 하십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리위안의 말을 비웃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헛소리. 너희는 그저 감정에 휩쓸린 것뿐이야. 너희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우리 중화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들의 말은 저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깨달음을 무시하고 저희의 감정을 짓밟으려 했어요. 저희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스승이었지만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체네이의 병실에 체네이의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체네이가 살 수 있었다. 나는 너희의 보고서를 받고 정말 놀랐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몰랐다. 그의 말에 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체네이의 아버지에게 회장님, 학생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체네이는 저희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치료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체네이의 아버지는 교사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체네이를 여기서 치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따뜻한 의료진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의 말에 교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체네이의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체네이의 아버지는 저희의 편에 서서 저희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체네이의 아버지를 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희와 같은 가문의 자제는 아니었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제야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교사들에게 선생님, 저희는 더 이상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체네이의 목숨을 살려준 한국에 대한 저희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희의 말에 교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반역자라고 비난했죠. 너희들은 중화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수치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고 호텔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계단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저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희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호텔의 모든 투숙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위아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지? 라며 경악했습니다. 장인밍 역시 우리 베이징에서라면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라며 놀라워했죠. 그때 저희의 옆에 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학생들,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믿습니다. 저희는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말에 따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에만 감탄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국을 얕잡아 보았지만 한국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호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밖은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고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저희를 강제로 중국으로 데려가려 하지 못했습니다. 체네이의 아버지 또한 저희의 편에 서서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저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셨죠. 교사들은 저희를 통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사들에게 선생님, 저희는 더 이상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그들의 시민의식은 저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말에 교사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고 저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죠. 그들은 저희가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체내이의 수술 과정과 호텔 화재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던 교사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그동안 저희에게 주입했던 중화사상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너희가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했고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들의 사과에 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저희는 다시 한번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호텔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질서정연한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희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한국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저희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찼던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얕잡아 보았지만 한국은 저희에게 겸손함과 존경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는 체내이의 목숨을 살려준 한국의 의료기술에 감사했고 호텔 화재 사건에서 빛을 발했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저희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서 중화사상을 주입받았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저희가 배워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얕잡아 보았고 한국의 문화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리위안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동안 내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나의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렸어. 나는 이제 한국을 존경해. 그리고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인밍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 나는 한국이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어. 한국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나는 이제 한국을 존경해. 라고 말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인생 목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저희의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인생 목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저희의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 초고속 통신망, 스마트 교통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 의식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했죠.
저희는 저희의 보고서가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저희의 내면 변화와 깨달음을 담은 진솔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보고서의 체내이의 수술 과정과 호텔 화재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감동과 존경심을 담았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완성한 후 학교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저희의 보고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죠. 그들은 저희의 보고서가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저희를 호출하여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고, 저희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저희의 보고서를 인정했고, 저희에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은 전교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무대 위에 올라가 저희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희는 체내이의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듣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어서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화재 당시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했죠. 저희는 화재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마지막에 이르러 저희의 내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희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국민들의 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총체적인 우수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저희에게 다가와 저희의 발표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죠. 저희의 발표는 중국의 상류층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죠. 국제사회는 저희의 이야기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 의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제기구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저희의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자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와 첸웨이의 아버지는 저희의 보고서와 발표를 통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죠. 저희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한국의 첨단 IT 기업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IT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과 무인 물류 시스템을 중국의 대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의 의료기관과 함께 로봇 수술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고 중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죠.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고 저희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저희의 인생 목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저희의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저희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저희의 프로젝트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저는 리유안과 장윤밍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진정한 우수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지. 그들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저희의 인생 목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저희의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죠. 저희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살며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죠.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저희의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저희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저희의 진심을 알고는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살며 한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저희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저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조심스레 마주하게 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크게 눈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향한 무지와 오만으로 시작했던 여정은 결국 그들에게 겸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데엔 그리 거창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아 단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심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하얀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